이번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ETF 시장의 생생한 소식들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우려 속에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결국 JP모건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시작해서 지방은행들의 파산과 위험이 계속 이어졌죠. 특히 미국에서 14위 규모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보장하겠다는 소식 이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1분기 동안에 전체 예금의 절반 이상이 자금 유출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월요일 인수 발표가 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주가는 지방은행 이슈 이후에 97%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은행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재무부에서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해소했다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하고 첫 거래일인 5월 1일 어제는 JP모건이 2.14%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은행 ETF인 KR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일은 그나마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요. 지방은행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JP모건은 재차 하락을 하였고 KRE ETF도 6%대 하락을 이어졌습니다. 텍웨스트 같은 지방은행이 28% 정도 빠지는 등 오늘만 지방은행들이 10% 이상 하락한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1분기 순이익이 2억 6,900만 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3% 하락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익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가 되겠죠. FDIC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파산한 미국 은행이 약 70여 군데 되는데 다만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기간에 파산이 없었는데 올해에만 파산이 지금 3군데가 생겼죠. 모두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은행은 예금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을 받으면 대출을 해주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즉시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다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최근 지방은행 이슈가 미국 은행 신뢰 전반적인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재무부에서는 FDIC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등 대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들이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죠. 다만 14위 규모의 큰 은행이 큰 문제 없이 빠르게 해결됐다는 점, 특히 재무부와 FDIC가 시장의 심각성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더불어 호흡을 맞추면서 지방은행들을 인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4대 대형은행들 모두 재정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크게 늘어났고요. 최근 지방은행들의 예금이 대형은행들로 이동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작을 알렸던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자 수익이 역대 최대인 20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9% 급증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순이익이 8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 증가를 하였습니다. 시티은행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 웰스파고도 32% 급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뤘습니다. 다만 JP모건의 인수 발표 이후에 중소형은행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소형은행과 대형은행들의 격차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은행들이 보통 지역기업들의 대출 등 자금원의 역할을 해왔다 보니까 중소형은행들의 이러한 파산, 신뢰의 회복되지 않는 이상 결국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수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많이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형은행과 중형은행들의 이 전망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어떤 ETF 눈여겨보면 좋습니까?
네, 은행 및 금융주 관련 ETF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KBWB라고 하는 미국 은행주의 시가총액 순서대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은행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중소형은행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현재 이 KBWB에는 First Republic Bank 같은 경우는 보유 종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이제 1조 8천억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KRE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 투자분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지역은행 ETF입니다. 지방은행 사태 이후에 되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규모가 28억 7천만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3월 15일 지방은행 사태 이후에 13억 달러의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저가 매수 또는 트레이딩성 자금으로 보이는데 주의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YLG라는 ETF입니다. 해당 ETF는 금융주의 커버드콜 전략 50%만 접목한 상품입니다. 커버드콜은 변동성 시기에 옵션 프리미엄을 획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거든요. 다만 커버드콜을 50%만 하고 50%는 시장에 열려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상승 여력에 같이 조금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0%의 커버드콜로 수취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월 대략 한 0.5% 수준입니다. 연초 이후에 성과를 보면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KBWB가 마이너스 26%, KRE가 마이너스 31%인 반면에 커버드콜 전략을 가지고 있는 FILG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5%로 크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X 한동훈이었습니다.